그러면 지금부터 06 이차함수와 2차 방정식 17페이지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배웠죠. 자, 우리 실근의 부호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실근이 두 근이 모두 양근이래요. 몇 가지 조건 만족해야 합니까?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 너희들 다 배운 거잖아. 그치? 기억하라고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음근일 때는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습니다.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자, 원래는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개념은요. 항상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는 무조건 세 개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 얘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빼는 거고요. 얘를 만족하면 얘는 거저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빼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확장을 시켰구나. 자, 우리 요거 한번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자, 부호를 0을 기준으로 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호를 0을 기준으로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0 대신 어떤 실수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된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한 예로 근해 분리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기준을 7로 들었죠. 두 근이 모두 7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다. 한 근은 7보다 크고 또 한 근은 7보다 작다. 뭐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와 있는데 수학에서 두 근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항상 몇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근해 분리에 관한 문제 풀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놓도록 하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 풀이법 땡땡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라고 적어놓으십시오.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예요.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그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배웠어? 그냥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예요. 하지만 근해 분리는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함수 파트에서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자. 두 근이 모두 유형은 항상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근이 모두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3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3개.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우선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라는 걸 만족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칭 추구요.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론 한번 내도록 할게요. 이 안쪽 설명은 선생님이 문제 좀 풀고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해봤자 잘 이해 못하니까. 자, 대칭축의 위치라는 개념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부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는요. 알파, 베타 부호와 관련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묻자. 한근이 별보다 작고 한근은 별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조건 몇 개를 만족시키면 되겠어요? 이제 눈치가 있지? 한 개를 만족시키셔야 돼요. 자, 이때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어? 요 1, 2, 3번 중에 몇 번 조건? 3번 조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 놓으세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주의 조건은 그대로이고 기본 유형에서 자, 한자를 경자로 바꾸세요. 한계점 말고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만 늘어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옛날엔 한계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경계점이라고 용어를 살짝 바꿨어. 경계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만 늘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 이 부분 비어있는 상태. 자, 그런데 이렇게 봐도 뭔 소린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는 거 없이 이게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문제를 직접 풀면서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것만 외우고 가자. 문제 풀기에 앞서서. 자, 근해 분리에서 필요한 개념은 뭐야? 시작! D는 0 이상이다.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한 번 더. D는 0 이상,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한 번 더. D는 0 이상, 대칭축의 위치,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외우셨죠? 자, 그러면 이 문장 3개만 외우고 우리요 실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2차 방정식의 근인데 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전형적인 근해 분리 문제지? 맞아요? 자, 근해 분리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거라고 가르쳤어?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예요. 다시 뭐라고?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선생님, 방정식인데 얘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예, 그리셔야 돼요. 얘 그림으로 그리려면 우리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얘가 그림이 될 수 있겠어? 요 식에다가 y는 붙이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이 하나 나오고 요 식에다가 y는 붙이면 x축이 나오지. 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있네 라고 이렇게 x축과 2차 포물선을 그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뭘 표현하냐면 얘가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데 근이 여기 요 점에 교점의 x좌표가 근이지. 그러므로 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1이 어디 있어야 돼? 1은 한 요 정도에 이렇게 있겠다라고 요런 그림 그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하는데 딱 보니까 4분의 D 공식 쓸 수 있네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나오네. 자, 이거 뭡니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죠. 공통인수 m 뽑아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0 이상이다.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m은 0 이하거나 혹은 m은 3 이상이다 라는 이런 해가 하나 나오겠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못 따져야 돼요. 대칭축의 위치. 못 따져야 된다고? 대칭축의 위치. 부모님이 군인인 사람들 되게 많지? 대위야. 대위. 기억하라고 대위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대칭축의 위치 대위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 대칭축을 봤더니 이 2차 포물선의 대칭축은 여기에 있는 바로 얘지. 이 대칭축이 누구보다 커? 경계점이 1보다 크다지. 맞아요? 오, 그래. 대칭축의 위치.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칭축의 위치 구하는 공식 뭐라 그랬지? X좌표 구하는 거 있잖아. 그 2차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나십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는 y다라는 이와 같은 2차 함수식이 있어. 자, 2차 함수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을 구하는 거지.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얘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 대칭축의 식은 여기에다 뭐만 붙여놓으면 돼? x는 요것만 붙여놓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대칭축의 식 구할 때 필요한 공식 뭐야?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중3도 외우셔야 돼요. 이번 시험범입니다. 다시 대칭축의 위치 구할 때 구하는 식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래서 저기서 쓸 거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이거든? 얘가 뭐보다 크다고? 경계점인 1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한다예요.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식 m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뭘 만족해야 됩니까? 아까 외웠던 거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였지. 다시 뭐라고? 시작!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였습니다. 자, 저기에서 경계점이라는 건 누구냐면 얘가 바로 경계점이야. 야, 1보다 커! 얘가 경계가 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뭐 경계점이 1인데 이 1의 y값이면 경계점의 y값이면 뭔데? f1인 거야. 그치? 1의 y값이면 맞아요? 네. F1이 되지. 자, F1의 부호가 필요하대요. 자, F1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 점의 Y좌표를 의미하죠. 네. Y좌표가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커요. 0보다 크죠? 그래서 F1은 0보다 크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자, F1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은 y 대신 f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x자리에 전부 1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x자리에 전부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식 풀었더니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온 이 세 개의 범위를 AND로 만족해야 될까? OR로 만족해야 할까? AND로 만족해야 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직선 그림 그리겠습니다. m은 0 이하, m은 3 이상, m은 1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찾으면 바로 요 영역이죠?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m은 3 이상이다. 요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m이 3 이상일 때는 두 분이 모두 1보다 큰 거야. 저는 그러니까 범위가 되는 부분이 저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요거 세 개를 거죠? 요거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거. AND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희들이 2번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다.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풀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똑같은 문제인데 있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야. 자, 30초 뒤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하세요. 방학 때도 시간 똑같아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다른 수업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요 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2차방 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고? 요거 근의 분리구나. 근의 분리는 선생님이 세 개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는데 D, 대위,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맞으니까. 하지만 근의 분리에서 제일 우선해야 되는 건 뭐다? 그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녀석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와 같은 포물선이 되고 요 녀석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X축이 되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으니까 와 그는 어차피 요 교점의 X좌표니까 여기에 1이 요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풉니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야, 이거 우리 1번에서 이미 풀어놨지? 네. 그거 뺏겨도 된단 말이야.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즉, M은 0 이하 혹은 M은 3 이상 뺏겨 들어가고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구하셔야 되겠죠? 대칭축의 위치 구하는 공식 뭐라고? 시작!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1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되겠죠. 작다? 나왔네요. 그래서 뿔뿔대고 이 약분해서 결국 m은 1보다 작다 나왔어요. 자, 세 번째 풉니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인데 경계점이 1인데 1의 y값은 뭐라고? F1이지. 자, F1은요 여기 있네.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와 얘도 위에 거랑 똑같지 않아? 똑같이 또 뺏깁니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므로 그림 그립니다. 0 이하 3 이상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했더니 이 범위밖에 없네요.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 이하다라는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익숙해집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 이 필기 아직 안 됐구나. 예, 필기 마무리하고 세 번째 들어갈게요. 됐나요? 자, 한근은 2차 방정식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아? 근의 분리네. 항상 뭐부터 그려놓고 푼다?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얘 그리면 아래로 볼록 쭉. 얘 그리면 X축 쭉. 그런데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으니까 1이 요 중간에 오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1이 이렇게 오면 되겠네. 예요. 자, 한근이 1보다 크고 한근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그 한 가지 조건, 세 번째 조건 뭡니까? 시작!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경계점이 1인데 y값은 f1이지? f1의 부호가 0보다 어때요? 그림 보니까 작아요. 작지? 왜? 함수값이 x축 밑에 있잖아. 맞아요. 예, 네. 왜? 요 점의 좌표가 1,f1이거든. y값이 x축 밑에 있는 거예요. 0보다 작다 넣었어. 그래? 보자. f1이 0보다 클 때 이런 범위 나왔는데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지?
그러므로 이렇게 한 문제 풀어가지고 이제 다 울고 먹는 거야. 얘의 반대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오. 답. 쉽지? 네. 그래서 1번만 잘 푸시면 이제 나머지는 줄줄이 갈비 엮듯이 거저 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의 특징은 뭐냐? 경계점이 아까 이런 거 배웠지?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도 늘어난다 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니까 주위에서 바로 그 경계점이 조금 더 많아진 발전된 근해 분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범위를 정하여라. 이거 아니네? 똑같은 문제 펴놓고 있었네? 쏘리.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만히 봤더니 뭐야?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0이 기준이 아닌 1이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건 뭐야? 근의 분리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근이 모두 이런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요.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보다 크다야. 즉, 두 근이 2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로 얘는 몇 번째 조건이다? 세 번째 조건 문제예요. 단 차이점이 있다면 경계점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점.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X축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한 근은 1보다 크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자, 그럼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얘는 뭐만 만족하면 돼? 경계점에서의 y 값에 부호만 만족하면 되지. 경계점에 지금 현재 뭐하고 뭐가 있어?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뭐야? 뭐하고 뭐의 부호만 따지면 돼?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의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f의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할 겁니다. 자, fx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 m-1x 플러스 m-1이라는 식이니까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2. 자, 요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되네요. 플러스 2m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m-1 얘가 0보다 크다. 결국 1차 부등식이랬네. 1차 부등식의 법은 m항은 m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인 거야. 그래서 m항은 m항끼리 묻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m은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요런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f1은 0보다 작다 풀 겁니다. x자리 모두 1, 1 대입했더니 2 나오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결국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결국 m은 3보다 크다 라는 식이 나왔네요. 자, 요거 두 개를 and로 만족해야 될까? or로 만족해야 될까? and로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 그려보니까 하나는 3분의 1보다 크다. 하나는 3보다 크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바로 요 영역이네요. 그러므로 답을 내면 m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필기 다 끝나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런데 우선 사라진 2차 방정식 식 좀 적어놓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n-1x 플러스 n-1은 0이네요. 자, 2차 방정식 주고 야,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요런 말 나오고 있어. 요거 뭐야? 근의 분리지.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푼다?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얘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 얘 그림으로 그리면 x축. 그런데 두 군이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니까 요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얘는 몇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 하나야, 세 개야? 세 개죠. 왜? 선생님이 그랬지. 수학에서 두 분이 모두 이런 수학적 표현 나오면 기본적으로 세 개를 모두 다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뭐였어?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자, 딱 봤더니 4분의 D 공식 쓸 수 있네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다. 와, 유기항 두 개의 공통인수 들어있지? n-1이라는 공통인수 들어있고 남은 찌끄레기식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n-1, n-3은 0 이상이다.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0 이상이다. 이런 그림 그려줘야겠지? 결국 m은 1 이하 혹은 m은 3 이상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못 따져야 돼? 예, 대위. 자, 대칭축의 위치. 궁금하다. 야, 사관학교 막바로 나오면 소위부터 시작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식으로 가요? 저희는 부모님이 대위나 소위 때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너희는 그 기억이 없구나. 애기여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궁금했어. 결론은 너희들의 지식이 선생님 지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 대칭축의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축 여기 있지? 대칭축의 위치 어떻게 표현할 거야? 대칭축은